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특히 이번 주말에는 좀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은 좀 붉게 물들긴 했지만, 그래도 금요일 때만 해도 분위기가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금요일 날 이 미 증시가 개장이 됐을 그 밤 10시 반 이후로 갑자기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의 고점인 31K도 한때는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 미 증시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뭐 다우존스, S&P, 나스닥 모두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이 나스닥이 1%가 조금 넘게 더 빠지면서 유독 좀 나스닥이 더 약세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럽 증시 역시 보시는 것처럼 주요국 대부분이 이렇게 또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S&P 500의 히트맵을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빅테크의 기술주를 좀 중심으로 해서 유독 붉게 이렇게 좀 물들었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도 이 시장이 약세로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이 금요일의 하락은 요걸 좀 보시게 되면 이때도 공유를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유로존하고 또 프랑스, 뭐 독일, 뭐 제 기억으로는 뭐 스페인도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이때 이 PMI가 발표가 됐는데 전부 다 뭐 37개월 만에 최저, 또 5개월 만에 뭐 경기 축소로 또 의미가 된다라고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PMI가 이제 43, 뭐 47, 뭐 이렇게 좀 예상보다 낮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PMI 같은 경우는 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0 미만으로 나오게 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고, 50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예상보다도 더 낮게 이렇게 50 미만으로 또 나왔고, 또 마찬가지로 이 미국도 PMI가 나왔었는데, 이 미국의 PMI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예상이 48이었는데 그 예상보다도 더 낮은 46이 나오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커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장이 마감이 된 이후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8주 연속 이런 급등을 보였었는데, 지난 금요일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주간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난 주말 동안에 이것보다 더 큰, 어떻게 보면 좀 글로벌 이슈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이 러시아의 쿠데타, 그러니까 이 반란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혹시 이 러시아 내전으로 번지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가 또 커졌었는데, 그런데 이 소식이 토요일 오후쯤에 한국 시간으로 오후 한 3시가 지나서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뭐 벨라루스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서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서 결국엔 이 반란은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란을 일으켰던 이 프리고진은 벨라루스로 망명을 가게 되고, 또 푸틴은 이 바그너 용병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좀 봉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쿠데타는 멈췄지만 푸틴의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에 대한 그런 기대가 지금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 프리고진의 반란이 하루 만에 끝났기는 했지만,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 프리고진을 두고 이렇게 또 시민이 응원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 모습도 보였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프리고진이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남부 도시를 철수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환하게 인사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내에서도 이렇게 프리고진을 응원하는 국민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이 러시아 내 내부 결속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쟁을 지속할 상태는 좀 아니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리고진도 지금은 뭐 벨라루스로 망명을 간다라고는 하지만 이 푸틴이 끝까지 가만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 프리고진의 암살 가능성도 저는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러시아 이슈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또 세계가 요동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좀 커졌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러시아의 정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당분간 안전자산 투자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또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고조될 경우 미국 국채와 금에 대한 수요가 늘고 또 달러화와 엔화에 대한 수요도 급등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며칠간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바로 불확실성인데 당분간은 이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의 이 시장 반응이 좀 어떨까?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방금 전에도 여기 달러화가 나왔지만 그래서 이 달러 지수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102.71 정도를 보이고 있어서 이 쿠데타가 6월 24일 한 요때쯤에 발생이 됐는데 그런데 오히려 발생 이후로 달러 지수는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 이 미국 선물 시장을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일단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이것을 지금 큰 리스크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를 봐도 이렇게 지금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말에 있었던 이 러시아 이슈는 일단 당장의 이 금융 불안정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것이 좀 불확실성이 커져서 이 시장에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는 기준을 잡고 가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이 S&P 500 같은 경우는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뭐 거의 4천까지 올라온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이 S&P 500은 4,340포인트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이 이격은 지금 큰 상황이고 그리고 이 상승 추세에 아직도 이 상단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200일이 아니라 200주 이동 평균선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200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떨어졌었는데 그런데 이 블랙록이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면서 지난주 한 주 동안 보시는 것처럼 무려 15% 이상 상승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200주 이동 평균선 훨씬 위에서 이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 그것이 또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이 트윗을 보시게 되면 이 한 분석가가 지난 금요일에 이 2013년 이 비트코인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차트로 또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현재의 위치에서 그린 라인으로 가게 된다라면 여기에서 소폭의 숨고르기를 하다가 이렇게 35K까지 바로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전망하고 있고 또 다른 시나리오로는 이 레드 라인을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7.2K까지 하락을 한 뒤에 그 뒤에 이렇게 상승하는 움직임을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상승하는 시나리오나 아니면은 하락을 하는 시나리오 요 둘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함께 공유를 하면서 저의 의견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 비트코인이 이 미 증시와 반대로 움직일 만큼 단기적인 힘이 강해서 이 그린라인의 상승을 할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이 단기간 안에 20%가 올랐으면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하락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도 썼지만 이 두 시나리오 중 어디로 갈지 우리는 맞출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상승을 즐기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레드라인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제가 여기도 써놓은 것처럼 분할 매수의 구간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분석가는 27.2K까지 떨어진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27.2K에서 주을 생각을 하지 말고 대략적으로 한 28.2K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것이 뭐 심리상이나 실질적으로 내가 매수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곳을 복팔분의 자세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지난 4월 달부터 시작된 요 하락 추세 속에서 제가 요것을 한번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5월 12일에 제가 매주 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하고는 별개로 추가적인 비트코인 매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그때 어느 선까지 보고 있는지 제 개인적인 뷰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뭐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이 고점을 찍고 그때 이 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 그때 하락률이 마이너스 22%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때 4월 달에 31K를 찍고 비슷하게 마이너스 20%까지 하락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렇다면 이 31K에서 마이너스 20% 하락한 그 가격은 요거 보시는 것처럼 24.8K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요 차트를 보시면 24.8K니까 대략적으로 25K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고 제가 이 25K 선에서 딱 죽겠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를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25K에서 매수를 한다는 것이냐, 저는 제가 생각한 바닥 가격에서 사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복팔분의 의미를 되새긴다면 20% 하락에 8할 정도인 16% 정도 가격대부터 분할로 매수할 생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26K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26K 아래에서 여러 개 이 거미줄을 쳐놓고 떨어질 때마다 자동 매수가 되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업비트 창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그냥 막연하게는 5번 정도 분할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7차례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신기하게도 이번 하락세의 최저점이 어디까지 하락을 했냐면은 이걸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24.8K를 찍고 이렇게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최저점을 맞췄다고 뭐 해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순전히 그냥 운이 좋았던 것 뿐이에요.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령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하락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락의 바닥에서 잡겠다라는 생각보다 어느 정도 이 떨어지면 이 복팔분의 자세로 분할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심리상,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28K까지 떨어질 거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이 비트코인이 28K까지 떨어지고 그때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막상 그 가격에 오면 또 더 떨어질까봐 쉽게 매수를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의 욕심을 버리면서, 제가 회원방에다 말씀드리는 것이 한 10번에 나누어서 매수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는 축적의 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축적을 하는 그 실행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반감기도 1년이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믿는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락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적극적인 이 기회의 순간으로 삼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